그러니까 원인을 잘못 짚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왜 자꾸 그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그럼 진짜 원인은 뭡니까? 실패하는 채널을 수백 개를 분석하고 제가 직접 살린 채널들도 비교를 해봤어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 사례가 다 있어요. 월 5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요.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경력 단절돼서 재시작하신 분도 현재 저보다 더 잘 버시는 분도 나왔는데 다 적용하면 다 똑같더라고요. 다만 구조는 하나만 봐줘도 잘 안 돌아가고요. 다 잡아서 놓고 돌리는 게 그게 구조입니다. 딱 5개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를 왜 해도 안 되는지 100% 얘기해 줄까 진짜? 시청자분들한테도 진짜 도움되는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참고로 저는 뭐 글 한 개로 뭐 2,700만 원, 그리고 영상 한 개로도 매출 1억 이상을 만든 사람이고, 제 영상들에 보면 그런 건 뭐 입증은 널려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유튜브 망하는 건 뻔해.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처방도 잘못되는 거지. 근데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를 해도 망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구조가 없어서지. 구조는 너무 간단하고, 구조 정도는 오늘 제가 전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변호사님, 뭐 의사 선생님, 뭐 세무사님, 뭐 자영업자님들, 뭐 1인 기업, 뭐 프리랜서들까지 끝까지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럼 내 채널에 어디가 잘못됐지? 그래서 뭘 먼저 고쳐야 되지? 그래야 돈이 되지? 이런 것들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정도는 제가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 빵집이 지하 3층에 던전에 있어. 그래서 간판도 없어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이게 맛이 문제일까요? 발견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실력이 아니다. 알려진 사람이 돈을 번다. 항상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실력은 기본이지. 알려지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 알려지는 구조가 뭐고 어디서 나는 그런 구조가 없거나 끊겨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버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게 했더니 다 잘 벌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실패하는가? 간단한 것만 알면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도 있고 코칭하는 사람도 있고 식당 사장님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다들 이렇게 말하세요. 참고로 저희는 뭐 왕홍까지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해야 되는 건 알겠대. 근데 뭘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아니면 영상 30개 올렸는데 조회수가 50회도 안 나오더라. 또 어떤 세무사분은 어떠셨냐면 6개월 동안 매주 2개씩 영상을 올리셨대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52개를 총 올렸는데 구독자는 한 180명? 근데 댓글이 뭐냐면, 제가 가서도 봤는데 지인이 달아준 거 3개가 전부야. 누가 봐도 지인이야. 뭐 화이팅! 야 너 이쁘게 나왔다. 이런 식이에요. 이분이 근데 세금 못 잡는 사람입니까? 세무사잖아. 고객 만족도는 높아요 이분이. 그래서 소개로는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소개에도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를 그래서 시작했어. 여기가 뭐 황금밭이라고 해서. 근데 52개를 올렸는데 신규 고객이 빵매인 거예요. 그또 어떤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은요, 내가 장비가 부족해서인가? 라는 생각에 뭐 300만 원 넘게 투자하고 뭐 200만 원 더해갖고 뭐 렌즈까지 사갖고 뭐 4K 카메라에 조명 3개 달고 외장 마이크에 막 편집도 막 기깔나는 외주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월에 막 200, 300씩 나가요. 근데 영상 퀄리티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조회수가 100을 넘은 적이 없어요. 또 어떤 코칭 전문가분도 오셨는데, 이분은 하나 팔면 그래도 5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버시는 분이야. 유튜브 잘하려고 이분이 강의를 3개나 들었대요. 거기다만 한 500만 원 넘게 투자했나 봐요. 그래서 쇼츠도 찍어보고 롱폼도 찍어보고 라이브도 해봤어요. 근데 조회수가 화면에서 떨어져. 아무도 보질 않아요. 너무 창피하고 처참해. 알고리즘도 점점 더 안 밀어준대.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밤에 자기 전에 어떤 짓을 하죠? 잘 되는 다른 채널들 막 봐. 시기 질투도 생기지만 너무 열받고, 또 나 비교당하는 나는 너무 처참하고, 저 사람은 대체 뭐가 달라서 저렇게 되는 거지? 그 사람 원고도 빼서 프롬프트도 만들어보고 AI로 이리저리 분석도 많이 하잖아요. 자기보다 실력이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없거든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아이씨, 유튜브는 이제 진짜 레드오션인데 맞네. 그 사람들 말 들을 걸. 타이밍을 놓쳤네. 일찍 시작할 걸.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없나? 맨날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실력이 없냐? 이런 분들이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본업에서는 잘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통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5-6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유형들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알고리즘이 안 밀어줬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둘째, 편집이 별로래. 셋째, 장비가 안 좋대. 넷째, 꾸준히 안 했대. 다섯 번째, 내 아이템 자체가 안 먹히나 봐. 안 좋대. 이 5가지가 유튜브 실패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마치 바이블이 됐어. 코란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 알고리즘 공략법을 공부해. 지금 월에 1억씩 아니면 1000만 원씩 벌어야 되는데 그런 걸
공부하고 앉았어요. 업로드 시간도 바꿔봐. 편집 퀄리티도 더 올려보고 캡컷이라 안 되나? 푸푸 가야 되나? 또 자막을 더 화려하게 넣고 효과음도 넣고 컷 편집도 겁나게 다이나믹하게도 해보고 카메라도 겁나 업그레이드하고 쇼츠도 막 좋다고 막 찍어보고 제휴 마케팅도 하고 100개만 올리면 된다라는 이 말을 믿고 이제 악물고 이를 악물고 하는 거야. 그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해볼까? 두통 환자가 있어요. 두통 환자가. 근데 두통약만 10년째 먹고 있네. 근데 두통이 낫질 않아. 겁나 비싼 약도 먹어보고 유명한 데도 가봐. 그래 두통이 안 나요. 왜? 목 디스크가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 짚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왜 자꾸 그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그리고 해보지도 않은 강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냉정하게 말하면요, 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안 밀어준다는 건,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뭐가 이제 댓글이 안 달리거나 이런 것들은 가치와 이익이 없다는 거야. 정확히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그래서 오래 보지 않아요. 편집은 거들 뿐이야. 편집 안 해도 돼요. 자막 없어도 되고 기획이 엉망인데 편집이 화려하면 뭐 그건 뭡니까 그게? 똥을 싼 거야. 좋은 포장지에다가. 그 스마트폰 가로 촬영하고 외장 마이크 하나면 충분해요. 화질보다요. 이렇게 보이는 화질보다 음질이 더 중요하고 음질보다는 첫 단의 기획이 더 중요합니다. 꾸준함? 방향이 틀렸는데 뭐 100개 올리고 1000개 올리면 뭐해? 100번 1000번 실패하는 거지. 꾸준한 삽질은요. 꾸준한 실패만 갖고 와요. 아이템이요? 어떤 아이템도 유튜브에서는 다 먹힙니다. 세무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인테리어 되고 태양광도 되고 다 돼요. 식당도 되고 코칭하는 분도 되고 프리랜서 되고 디자이너 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 사례가 다 있어요. 그럼 진짜 원인은 뭡니까? 실패하는 채널을 수백 개를 분석하고 제가 직접 살린 채널들도 비교를 해봤어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컨셉이 없습니다. 채널을 열자마자 영상부터 찍어요.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좋은 주제가 문제가 아니야. 영상을 찍기 전에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단 하나의 문장으로 대답이 딱 안 나오잖아. 찌르자마자 1초 만에 안 나오잖아. 영상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김짬뽕, 저 짬뽕 좋아해서 가끔 보는데 이 채널이 뭐 하는 채널인지 3초 안에 보이죠. 김사원 새끼 이런 거. 그리고 충주면 보면 뭐예요? 충주 웃기게 홍보했던 애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그분. 감천, 감자튀김 천사 보면 뭐죠? 감자튀김이 미친 사람 같잖아요. 3초 안에 캐릭터랑 컨셉이 안 보입니까? 이분들은 어떤 영상을 내놔도 하나의 렌즈로 다 통해. 부익남 이런 것도 있죠. 채널 전체가 이 사람 캐릭터야. 이 사람 브랜딩하기 위한. 근데 실패하는 채널들은 이게 없어요. 오늘은 무슨 팁, 내일은 무슨 부동산 이야기, 모레는 내 생각, 뭐 일상 브이로그, 그 다음 먹방 이야기. 이게 채널입니까? 이게 쓰레기장이지. 시청자 입장에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이미 잘하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로 되겠어요? 여기서 그런 걸로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얘기가 1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야, 유튜브는. 이것도 비유를 해보면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에 짜장면, 초밥, 파스타, 떡볶이, 스테이크가 다 있어. 안 팔릴까봐 다 던지는 거지. 뭐가 먹힐까봐. 근데 뭐 하는 집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집에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절대 안 갑니다. 짬뽕 지존. 이런 각인이 박혀야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거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각인이 있어야 시청도 하고 구독도 하고 구독을 해야 다시 찾아와서 또 봐요. 컨셉이 없으면 이렇게 영상이 아무리 좋아도 채널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입구를 전문 용어로 열어버렸어. 입구를 좁혀버렸어. 저는 이걸 환전상의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전문가들이나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는 자기 분야의 전문 용어로 말하는 게 습관이에요. 저도 지금 하는 중에 습관적으로 많이 나왔을 거야. 그게 자기 세계에선 정확한 표현이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거 독 중에 독이야. 극독이야. 극독. 사약이야. 전문 용어로는 어떤 에이커 같은 거지. 에이커 아세요? 시청자는 이거 30평이야 같으면 알아듣죠. 근데 에이커가 1200 몇십 평 정도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알 필요도 없잖아요, 살면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주는 사람이 환전상이잖아요. 유튜브에서는 이 환전을 못하면 클릭이 0이에요. 1000달러라고 하지 말고 145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더 볼까요? 세무사가 이제 뭐 경정청구 제도의 활용법, 뭐 물론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지금은 없긴 하지만 이렇게 올리면 클릭이 될까? 안 되죠. 누가 경정청구를 검색을 해. 그건 세무사끼리 보는 영상이지. 남들은 다 받는 직장인 세금 나만 황금 못 받는 이유. 이렇게 해야지 월급쟁이 2천만 명 전체를 타겟을 하잖아요. 경정청구라고 하면 120명 봐. 변호사가 재산분할 청구권에 소멸시효라고 올리면 이거 법대생은 클릭하겠네. 근데 이혼하는 남편 인생 개 조지는 법 이렇게 하면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 전체가 다 클릭하겠죠? 그럼 법률 지식이 0인 사람도 클릭한다는 거예요. 그게 입구를 넓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의사 선생님도 그러면 만성 긴장형 두통의 치료 방법 이렇게 하면 나쁜 내용일까요? 그건 아니야. 근데 이건 의사끼리 보는 학술 영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40대 글청개가 두통약 10년 먹어도 낫지 않는 진짜 이유. 이거였다고? 이런 식으로 써야지 만성 두통 환자 전체가 클릭을 하고요. 인테리어 업자가 인테리어 시공 프로세스라고 올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도 안 봐요. 내가 6천만 원 쓴 인테리어인데 망하는 패턴 3가지라고 해야지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사람 또는 인테리어를 기존에 했던 사람 전체가 다 클릭을 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냐면 입구와 출구라는 구조예요. 입구는 4천만 명이 관심이 가질 수 있는 대중의 언어로 여시고요. 출구에서는 내 전문성을 보여주면 돼요. 입구에서부터 전문가인 척을 해버리면 전문가인 걸 그 뒷단에서 증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면접장에도 못 들어간다고요. 그냥 문 앞에서 야 넌 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하나 썸네일 하나 그 들어가는 도입부의 말 하나가 영상의 90%입니다. 이거 뭐 과장 아니죠? 여러분들 어떤 영상 보시는지 다 생각해 보시면 편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도 클릭 없으면 죽은 거예요. 제목은 30자 이내, 뭐 썸네일은 뭐 텍스트로는 뭐 3단어에서 6단어 정도? 전 좀 길게 하긴 합니다만 그 모바일 작은 화면에서도 읽혀야 돼요. 강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회수 잘 나오는 영상들이나 그것들의 썸네일 제목을 항상 벤치마킹 하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오프닝 30초 내에 약속이 없어요. 오늘 제 영상도 봐보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보는 핵심 지표가 뭘까요? 시청 지속 시간이죠. 사람들이 이 영상을 얼마나 오래 보는가? 전체 길이의 40% 이상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10분 중에 4분 보게 하면 대성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0% 미만이면 10% 15% 이러면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밀어줄 이유가 없지. 광고 나오면 바로 다 이탈해버리는데 그 앞에도 다 이탈하고. 그런데 오프닝 30초가 이 숫자를 결정하는 거 아세요? 30초 안에 이 영상을 왜 봐야 되는지를 말 못하면 사람들은 나가는 거예요. 30초가 아니라 실은 3초도 아깝지. 유튜브에서 뒤로 가기 한번 누르는 건 0.5초예요. 컷다운하는 거죠. 실패하는 영상의 오프닝들을 보면 전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룰 거고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나도 안 궁금한데 오랜만에 인사드린대.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뭐 친절하고 다정한 건 좋지. 근데 이게 뭐 약속이야? 대놓고 찌르고 들어가야지. 이거 인사지 가치가 아니잖아요. 시청자는 인사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면 내가 뭘 얻는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 나한테. 그거를 알고 싶은 거죠. 하다못해 바지 1초 만에 개는 법. 오프닝은 반드시 3가지 패턴 중 하나로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먼저 선언형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매출 구조, 사업 구조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선언형이죠. 그 문제형 뭐냐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거 안 되시죠? 이것 때문에 잠 못 자시죠? 열심히 하는데 결과 안 나오시죠? 그거 안 나오시는 분들 그래도 모르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그러면 100% 해결됩니다. 즉 비타민 수준이 아니라 진통제예요. 통증을 아예 없애주거나 굉장히 줄여주는 거. 이런 신호를 주는 게 이 유형이고요. 이제 3번째 수치형이 있어요. 저 이거로 한 달에 3천만 원 법니다. 원래는 300도 못 벌었어요. 제가 이렇게 벌게 된 구조 다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유형입니다. 숫자가 나오면 어떻죠? 사람들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치는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른 채널 새로 할 때도 다 수치부터 얘기해요. 이 3가지 중 하나만 쓰면 시청 지속 시간 확 바뀌고요. 매출 확 올라갑니다. 약속이 센 영상은 40%를 넘기고요. 약속이 없는 영상은 5% 10%밖에 안 돼요. 알고리즘 무덤에 이제 묻히는 거죠. 그리고 4번째, 이거 정말 제일 치명적인 실수인데 판매자 편에서 얘기를 해요. 판매자 편. 장사치가 된다고요. 그 저 건물 들어올 때 뭐라고 하죠? 잡상인 출입금지라고 하죠. 잡상인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영상을 틀자마자 시청자들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아, 이 사람 나한테 뭐 팔려고 하는구나. 그 순간 신뢰는 빵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죠. 바로 뒤로 가기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와요. 이게 무서운 점이죠. 실패하는 채널의 영상을 분석해보면 다 공통점이 있는 게 주어가 전부 자기 자신이야. 저희 프로그램은 뭐 저희 사무실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이게 영상인가요? 이게 유튜브에서 바라는 건가? 이건 광고예요. 그건 유료 광고 돌리세요. 이런 것들은 시청자는 광고를 보려고 유튜브를 켜지 않아요. 뭐 전지현 씨 나오는 광고라면 보겠지만 이것도 비유를 해보면 보이스피싱이 왜 먹힐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를 건 사람이 자기 이야기 하던가요? 나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500만 원만 붙여주세요. 이런가요? 당신의 계좌가 잘못됐어요. 지금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사고를 당했네요. 주어가 전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의 공포, 상대방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그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둠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사기꾼들이 쓰는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사기꾼들은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파고드는데 정작 정당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왜 자기 이야기만 하지? 상대방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왜 먹히는지 그 원리만 추출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시청자 편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업계는요. 이래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의팔이 성공팔이 그리고 이 기준만 알면 속지 않습니다. 손님이 안 오는 이유가 음식 맛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시청자는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나랑 같은 고민을 그럼 해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구독합니다. 왜? 가치가 높거든. 나한테 이익이 있거든. 구독하면 신뢰가 더 쌓이죠. 신뢰가 쌓이면 매출이 올라가요.
팔지 않아도 팔리는 구조가 이겁니다. 그래서 판매를 직접 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절대 안 팔리는 경험을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쓰는 비율도 있어요. 객관성으로 60%, 주관성으로 40%. 영상의 60%는 외부 사례, 데이터, 숫자, 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즉 상대방 이야기로. 시청자가 오, 이건 나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네?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나머지 40%는 뭐냐? 내 해석, 내 기준, 이 업을 겪은 내 의견 이런 걸 넣는 거예요. 그래야 전문성이 상대방한테 각인되고요. 100%남 이야기만 하면 뭐냐면 뉴스입니다. 근데 100%내 이야기만 하면 자기 자랑이고 판매 장사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40이 황금 비율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퍼가 없다는 이야기야. 제한 이런 거. 영상이요 아무리 잘 돼도요 신청 링크가 없으면 매출은 0원입니다. 놀랍게도 실패하는 채널의 90% 이상은요 고정 댓글에 CTA라고 하죠. 콜 투 액션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설명란에도 그렇고 링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상 끝에 뭘 해달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정당하게 영업하세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 돼. 입구는 4천만 명으로 짜되 출구는 진짜 고객 10,000명으로 닫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고 그게 링크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댓글 설명란에 뭐 첫 2줄 정도 그리고 영상 마지막 30초 이 세 곳에 반드시 CTA가 포함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출구가 있어도 오퍼가 약하면 신청은 없겠죠. 이걸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지금 안 사면 멍청이가 되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 정도. 제가 실제로 쓰는 오퍼 설계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결과가 진짜 구체적인가? 잘 되실 겁니다. 이러면 될까요? 월 신청자 10건, 계약 3건, 수익 300만 원 추가 이런 숫자가 일단 나와줘야 사람들이 믿습니다. 안 그러면 후기로 충분히 세울 수 있어요. 둘째, 남들은 잘 된다는데 나도 잘 될까라는 고민을 늘 해요. 사람들은. 사례가 있고 그래서 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객 후기도 잘 보이게 앞단에 배치를 해야 되고요.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절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선택 옵션이. 셋째, 얼마나 빨리 해결되는가? 6주 프로그램 또는 3개월에 8kg 감량 같은 시간이 명시돼야 돼요. 즉 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고요. 끝이 보여야 사람들이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끝없으면 일을 못하죠.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얼마나 쉬운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해요. 쉬운 선택 중인데 왜 어려운 걸 선택해 굳이. 누워만 있어도 뱃살 빠지는, 붙이기만 해도 통증이 감소되는 이런 심리적인 장벽이 사라지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일본의 드럭스토어 가보셨어요? 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노력과 희생이 크면 사람들은 절대 안 사요. 이런 것들이 적을수록 신청률이 팍팍 올라갑니다. 광고법은 각 분야별로 주의는 하셔야겠지만 그럴 때 AI 활용하시면 되죠. 이 분야에 내 분야의 광고법에서 주의할 사항 해달라면 뭐 왕창 나오는데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제안이나 오퍼는 안 먹힙니다. 또 이런 오퍼가 약하잖아요. 영상이 100만 뷰가 나와도 매출은 빵원이야. 찢어진 양동이에다 물을 붓는 격이야. 자 이제 정리하면 이제 오늘 제가 진짜 많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거 영업 비밀 다 나왔네. 아무튼 정리하면 떡상하는 영상에 몇 가지 필수 재료들이 보였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모든 영상을 기획할 때 체크하는 이 가지수인데 이 중에 빠진 게 있으면 영상이 안 뜨거나 뜨더라도 매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중복될 수 있어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글청의 친구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이 보였는가? 6개월이면 된다? 이 과정만 지키면 된다? 두 번째, 빌런이 있는가? 싸워야 할 적이 있어야 서사가 생깁니다. 잘못된 통념, 잘못된 상식, 업계의 관행 이게 실은 빌런이야. 마블로 따지면 타노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려면 이런 빌런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결해준다고 선언하는 거고 셋째, 기준을 제시했는가예요. 방법론이 아닙니다. 기준이에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선택 기준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시청자들한테 이 기준으로 판단하세요라고 기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방법론은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AI 써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이 남자랑 결혼할까 저 남자랑 결혼할까? 기준이 없잖아. 기준을 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스토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리막은 있어야 돼. 바닥을 찍고 깨달음을 얻고 우상향하는 그래프 이게 있어야 돼. 처음부터 잘 됐다는 이야기는 누가 공감합니까? 그거를? 드라마도 항상 갈등이 있죠. 잘 됐다는 사람들 공통점 있잖아요. 나 거지였다. 저도 그렇죠. 40대 백수였다. 뭐 노숙자였다. 그런 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 다섯 번째, 상대방 편에서 말했는가? 앞에서 말했죠. 판매 목적 영상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오퍼, 제한이 있는가? 앞에서 말한 4가지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 6가지 이거를 체크하고 영상을 찍는 사람과 그냥 오늘은 내가 이 주제를 좋아하니까 또는 이 주제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이 주제를 할까 하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천지 차이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컨셉이 나오고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솔루션인데요. 이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 아까 그 체크리스트랑 정리하면 유튜브가 안 되는 건 5군데가 없어서 그래요. 컨셉이 없다. 입구가 좁다. 약속이 없다. 판매자 편에서 말을 안 한다. 출구가 오퍼가 없다. 이게 큰 틀이에요.
그래서 컨셉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인가? 이 한 문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안 나오면 절대 영상 찍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돈 낭비고. 컨셉이 먼저입니다. 영상은 그 다음이에요. 뷔페 말고 짜장면 전문점 되라는 겁니다. 짬뽕지존. 실력 아니다. 알려지는 사람만 돈 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입구를 대중의 언어로 시작해야지 끝까지 봐요. 그리고 넓어져. 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문 용어를 하나 꺼내가지고 초등학생도 알아듣는 말로 바꿔주세요. 전부 다. 그래 영상이 삽니다. 저도 이 영상에서 비유를 계속 들고 있죠. 그게 제목이 되고 그게 썸네일이 되면 더 좋아요. 도입부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목은 30자 이내 쓰면 되고 숫자, 행동, 결과, 인풋, 아웃풋, 문제, 해결, 약속 한 문장 이 세 가지 중에 골라서 쓰면 됩니다. 강한 얼굴 표정, 막 충격적인 수치, 내가 가진 수치 중에 제일 높은 수치 쓰시면 되겠죠. 세 번째인데 오프닝 30초에 반드시 약속을 넣으세요. 제가 선언형, 문제 제기형, 수치 공개형 요 셋 중에 하나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보면 당신이 얻는 것은 이것이다. 이 한 문장이 없는 영상 올리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럼 네 번째, 상대방 편에서 말을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주어를 바꾸면 돼요. 저희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희 프로그램은 이런 게 아니고 이 업계에서 가장 많이 속는 구조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게 내 의견을 절대 숨기지 마세요. 내가 뭐라고 이런 말을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살 길이 보입니다. 상대방한테도 반드시 내 의견이 도움이 돼요. 나도 이 업에서 일하는 사람 맞잖아요. 이 업계는 이래서 문제입니다가 구독자를 만드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례와 수치를 섞어주면 더 강력해지는 거고요. 추상적인 설명이 한 서너 문장 들어갔으면 구체적인 사례 한 개는 반드시 넣어주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영상에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게 환전상의 기술도 비유를 들어서 그런 거구나라고 납득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섯 번째, 출구와 오퍼, 고정 댓글란과 설명란에 반드시 핵심 키워드하고 링크를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각하고 신청합니다. 안 그러면 시식권에서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절대 직접 판매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각하고 신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만 뒤집기만 해도 진짜 2, 3개월이면 채널이 바뀌고요. 아무리 못해도 5, 6개월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접는 게 맞아요. 월 5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요.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경력 단절돼서 재시작하신 분도 현재 저보다 더 잘 버시는 분도 나왔는데 다 적용하면 다 똑같더라고요. 다만 구조는 하나만 봐줘도 잘 안 돌아가고요. 다 잡아서 놓고 돌리는 게 그게 구조입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수백 명을 컨설팅하고 수천 명을 만나보고 미팅하고 막 이렇게 현장 가서 이렇게 하면서 발견한 패턴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알고서 유튜브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많이 공부 안 하고 안 배운 사람일수록요 자기 신념이 강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이 세요. 이건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한 길로 오래 가니까. 나는 이렇게 해왔고 이게 맞다라는 신념이 굉장히 단단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집중력은 엄청 좋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념이 틀렸을 때 꺾이지가 않아요. 반응이 이래요. 내가 20년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왜 틀려? 이렇게 나와봐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도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요. 우리들 말 안 듣고요. 피드백을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척은 하는데 근데 구조가 끊겨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뭐 많은 거지 뭐. 자기 신념이 강한 분들은요. 한 발짝만 딱 물러나서 자기 자신을 봐보세요. 내 방식이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1%만 열어두셔도 그 1%가 채널을 살릴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한 사람일수록 지나치게 겸손해져요. 자기 의견, 내가 뭐라고 자꾸 이렇게 낮아져. 이런 분들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이 보이잖아요. 공부할수록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게 무슨 유튜브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러면서 영상 안 찍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그 완벽한 때를 만나본 적 있어요? 사시면서? 영원히 살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유튜브도 똑같아요. 찍어봐야 압니다. 올려봐야 알고요. 저도 새 채널 할 때 매번 실패하거든요. 올려본 건데 바로 답이 나와. 지금 내가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결과를 딱 한 개만 찾아서 노트에 적어놓으세요. 성과는 작아도 되고요. 내 매장 한 개 성공시키고 지인 한 명 도와주고 수강생 한 명의 변화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고요. 그 결과가 나온 이유를 구조화하는 게 그 다음 단계고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소카도 엣지 스토리 하나로 떴잖아요. 왜 됐는가? 내가 뭘 했는가? 뭐 때문에 안 됐고 뭐 때문에 잘 됐지? 그 구조를 기준으로 만들어서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단 하나의 성공 사례로 오늘 첫 영상을 제발 찍으세요. 편집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오늘 드린 이 방법들로요. 절대 완벽한 거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찍으셔야 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는 순간 브랜딩은 죽어요. 내 모습에 사는 게 내 삶이 아닌가? 그 브랜딩의 시작이 그거예요. 제품과 서비스는 바뀌어요. 근데 사람은 안 바뀌죠. 나는 안 바뀌어요. 사람을 보고 사람들 구매하고요. 바뀌지 않는 나 자신에 올인해야 되지. 왜 바뀌는 제품하고 서비스하고 남의 의견에 왜 올인하고 거기다 목숨 겁니까? 사람들이 지금 잘난 사람들이 잘나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시작하니까 잘나진 거죠.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아시겠죠?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그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내 채널, 내 브랜딩 전략, 내 마케팅 전략이 어디가 끊겼는지 스스로 진단하시고 끊긴 곳부터 스스로 찾으세요. 5군데가 다 끊긴 것 같으면 컨셉부터 잡으시면 되고요. 컨셉 없이 찍은 영상은 전부 다 지우셔도 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고 지금도 잘하면 돼요. 이 형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까마귀 새끼가 깍깍 소리를 내고 있어. 이거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기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보기엔 당연한 게 남이 보기엔 돈을 주고도 살 만한 가치가 넘치는 거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은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도 자신 있게 남기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말하시면 되고요. 자, 글청기였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매번 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강의는 제발 그만 들어. 충분해.